하늘색 운동화. 아카시아 푸른 나뭇잎들이 명원의 집 지붕 위에 시원한 그늘을 만들던 오후, 좁은 마당 한 구석 키 작은 채송화들도 육남매만큼이나 해맑은 얼굴로 옹기종기 모여 앉아 피어 있었다. 오빠 조심해, 살살. 아까우니까 조금만 깎아, 알았지? 육남매 중에 장남인 명호를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둘째 동생 미경이는 말했다. 걱정 마. 오빠가 연필깎이 대장이라는 걸 잊어버렸니? 맞다. 미경이는 방바닥에 엎드린 채 오빠 명호가 신문지 위에 쇠가루처럼 갉아놓은 크레파스를 바라보며 연신 흐뭇해하며 웃었다. 난 언제나 하늘색이 제일 좋더라. 명호는 눈꽃만한 하늘색 크레파스를 하늘 높이 들고 행복한 미소를 가득 지었다. 자, 됐다. 너 반, 나 반. 이제 우리 이 크레파스를 껌과 함께 씹어보자. 난 하늘색. 명호는 동생 미경이와 반으로 나눈 하얀 풍선껌과 함께 가루가 된 하늘색 크레파스를 입안에 털어넣으며 말했다. 좋았어. 오빠 난 노란색으로 할 거야. 미경이도 덩달아 신이 난 얼굴로 알사탕이라도 먹듯이 마냥 행복한 표정으로 노란 크레파스를 입속에 낼름 집어넣었다. 명호와 미경이는 툇마루에 앉아 누가 잘 씹나 내기라도 한 듯 한껏 입을 오물거리며 열심히 풍선껌을 씹었다. 크레파스를 껌과 함께 입안에 넣고 질겅질겅거리는 오빠 명호와 언니 미경이를 셋째 미숙은 신기한 듯이 쳐다보았다. 하늘이 내 입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 크레파스가 껌과 함께 섞이자 껌은 물렁물렁거리며 입속에 들러붙을 만큼 부드러워졌고 껌 맛은 점점 특유의 단물을 잃어갔지만 명호는 하늘색 껌을 만든다는 사실만으로도 무척 행복해했다. 하늘색 껌을 길게 내어 빼내던 명호는 얼굴을 하늘로 향한 채 살며시 눈을 감으며 이야기했다. 두고 봐 미경아, 네 오빠는 하늘처럼 커다란 사람이 될 테니까. 맞아. 오빤 꼭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파란 하늘에 잠시 멈춰있던 하얀 솜구름은 명호의 커다란 꿈에 박수라도 보내듯 둥실둥실 흘러왔다. 둘은 한참 동안 씹던 하얀 껌을 손으로 잡고 느려 뽑았다. 하얀 껌이 이렇게 노란빛으로 하늘빛으로 변하다니. 명호와 미경이는 마술사라도 된 양 서로를 바라보며 흐뭇해했다. 동생 미경이는 자신의 껌이 노랗게 변하자 오빠 덕분에 대단한 실험의 성공이라도 한 듯 뿌듯한 표정으로 오빠 명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히히 오빠, 우리 내일은 이 껌에다 또 다른 색깔 크레파스를 넣어 씹어보자. 파란 하늘을 바라보며 턱이 아프도록 열심히 껌을 씹던 명호와 미경이는 서로 약속이나 한 듯이 방으로 들어갔다.
낡아서 누렇게 바랜 벽 모퉁이에 명호와 미경이는 주변을 살피다가 비밀처럼 껌을 붙여 놓았다. 언제나 자기 껌은 단물이 다 빠지기도 전에 아예 삼켜버리는 언니 미화가 또 전처럼 자신들의 껌을 벽에서 몰래 떼내어 먹어버릴까 오빠도 미경이도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유난히 식탐이 많은 큰딸 미화는 먹을 것만 보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었다. 명호는 미화가 꿈속에서라도 실컷 껌을 씹기를 바랐다. 아니 이왕이면 맛있는 과자를 실컷 먹기를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혹시라도 내일 아침 벽지 위에 붙여놓은 하늘색 풍선껌을 미화가 떼어 삼킨다 해도 미워하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몇 날 며칠을 씹어 사가 버릴 듯이 흐물흐물해져 검게 변해버린 콩알만한 껌조차도 쉽게 뱉어버릴 수 없던 그 시절, 벽에 붙어있는 껌처럼 멀리 남산 위에 쏟아질 듯 총총이 박힌 수많은 별은 새로운 내일을 기다리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이른 아침 밝은 햇살이 금빛 가루를 뿌려 넣으며 창호지 문틈에서 눈부시게 빛날 때였다. 순간 명호는 귀에 익은 목소리에 벌떡 일어나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앞마당을 향해 작은 귀를 쫑긋 세웠다. 매번 죄송합니다, 선생님. 육성애비 때문에 이렇게 집까지 찾아오시게 해드려서 뵐 면목이 없네요. 엄마의 목소리는 개미 소리처럼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명어머니, 힘드시겠지만 다음 주까지 꼭 육성애비를 내주세요. 저도 이런 말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8 식구가 사는 명원에는 적은 금액의 육성애비조차도 제때에 쉽게 낼 수 없었던 빈궁한 살림이었다. 부탁드립니다. 방 한 벽에 기대어 담임 선생님과 엄마의 대화를 몰래 숨어서 듣던 명호는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한 걸까? 왜? 육성회비 내는 일로 담임 선생님이 초라한 자신의 집을 방문하신 것이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른다. 장남이라고 자긴 늦게 내도 된다며 동생들에게 늘 육성회비를 양보했지만 오늘 아침은 웬일인지 이 모든 현실이 하늘이 원망스럽게만 다가왔다. 언젠가는 꼭 부자가 될 거야. 큰 사람이 될 거야. 미래를 다짐하며 이른 아침부터 붉어진 눈시울을 주먹으로 비비며 소리 없이 서 있는 명호의 어깨는 흔들리고 있었다. 어려운 가정살림에 학업을 중단해야만 했던 아버지도 명호처럼 장남이었다. 완두콩처럼 주르륵 딸린 동생들이 가난한 삶을 비관하며 혹여 학업을 중단하게 될까봐 아버진 자신의 꿈은 뒷전에 버리고 동생들 뒷바라지로 오랜 시간을 보냈다. 목수일을 하며
힘겹게 삶을 살아온 아버지는 그 누구보다 성실했지만 가난의 굴레에서는 쉽게 벗어날 수가 없었다. 더욱이 자식 사랑이 극진하신 부모님이 그 사랑의 증거로 6남매를 둔 탓에 가난은 피해갈 수 없는 외나무 길이었던 것이다. 터벅터벅. 명호는 그렇게 자신의 어려운 현실을 생각하며 떨어지지 않는 무거운 발로 학교를 향하여 최대한 느리게 힘겨운 걸음을 걷고 있었다. 이미 아이들이 등교해버린 늦지막한 시간, 내리막길 중턱에 있는 학교 가는 길이 명호에게는 오르막 산길처럼 힘겹게 느껴졌다. 넓은 학교 운동장은 누군가 눈가루를 뿌려놓은 듯 하얗게 보인다. 정말 가기 싫다. 그래도 지각만 안 하면 되지. 느릿한 명호의 발걸음 뒤로 느티나무의 푸른 나뭇잎은 명호의 무거운 마음을 외면한 채 햇살에 가볍게 일렁이며 은빛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번 주까지는 꼭 육성회비를 내주셔야만 해요. 선생님의 목소리가 쉼없이 명호의 귓전에서 메아리 쳤다. 선생님을 어떻게 보지? 매번 창피해서 선생님을 어떻게... 힘없이 걸어가는 명호의 발걸음엔 메마른 흙먼지만이 바람에 날려 검정 고무신 코끝을 하얗게 덮었다. 1교시 수업을 시작하는 종소리가 울릴 무렵 드디어 교실 문이 열리며 담임 선생님이 들어왔다. 명호는 이른 아침 집까지 찾아오셨던 선생님을 떠올리며 순간 붉어진 얼굴을 애써 감추려 고개를 숙였다.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로 몽당 연필로 가득 찬 파란색 필통만 매만졌다. 눈에 들어오지 않는 책 속 글씨를 뚫어져라 보고 또 보고 있었다. 매번 육성회비를 꼴찌로 내는 나를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 이름을 부르시면 어쩌지? 명호의 부끄러운 가슴은 남산만큼 커져 있었다. 이제나 저제나 선생님이 자신의 이름을 호명하며 육성회비를 재촉할 것만 같은 생각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명호의 까만 목덜미는 뻣뻣하게 굳어버린 듯 작은 통증까지 생기고 있었다. 이번 시간은 국어 시간이죠. 자, 모두들 63쪽을 펴도록. 와, 아싸.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곧장 수업에 들어가는 순간에야 명호는 무거운 마음 때문에 굳은 목덜미를 천천히 세울 수가 있었다. 2교시, 3교시. 하루의 마지막 방과후를 알리는 종소리가 넓은 운동장에 울려 퍼졌다. 아, 이 얼마나 기다렸던 종소리던가.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지 않고 수업을 마치게 되자 명호는 연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 4교시가 40일쯤은 지난 듯이 느껴진 힘겨운 시간을 되새기며 빠르게 책가방을 꾸릴 때였다. 얘들아! 반장 민우가 재빠르게 교탁 앞에 섰다. 책가방을 꾸리던 아이들은
일제의 반장 민우를 쳐다보았다. 방과 후 오후의 태양은 따갑도록 뜨거웠다. 제법 뜨거워진 열기를 피부로 느끼며 집을 향해 걷는 명호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다. 명호는 흙먼지 날리는 오르막 비탈길을 걸어서 집으로 향했다. 덜컹. 앗, 깜짝이야. 밤낮 주워 모은 종이로 딱지를 접던 동생 미경이는 갑자기 열린 방문 소리에 화들짝 놀랐다. 명호는 오늘 또 동네 또래의 사내 녀석들과 딱지치기를 할 미경이를 보고서도 무심히 스쳐 지나갔다. 명호는 앉은뱅이 책상 위에 가방을 내려놓으며 미끄러지듯 주저앉았다. 여느 때보다 먹구름이 가득 드리워진 오빠 명호의 표정을 조심스레 살피던 미경이가 살금살금 오빠 명호를 향해 다가가고 있을 때였다. 좋았어. 떨구고 있던 머리를 갑자기 번쩍 쳐들면서 명호는 크게 소리쳤다. 갑자기 쳐든 오빠 명호의 머리통에 미경이의 턱이 탁 부딪혔다. 미경이의 흔들리는 앞니가 툭하며 빠질 뻔한 절묘한 순간이었는데 앞불싸 부딪히는 강도가 약했다. 좋아, 좋아. 그러면 되는 거야.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그래, 이젠 됐어. 야호! 미경이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기도 전에 명호는 발칵 방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어디? 명호는 툇마루 한 구석에 놓인 나무 신발장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신발장 문이 열리는 순간 상기된 얼굴의 명호는 보석이라도 발견한 듯 기쁘게 웃었다. 여기 있었구나. 버리신 줄 알았는데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자기보다 한 살 어린 여동생인 미화가 늘 신고 다니던 빨간 운동화. 엄마가 버리지 않고 혹시나 해서 신발장에 넣어두었던 이제는 너무 낡아 실밥이 너풀거리고 구멍난 낡고 낡은 빨간색 여자 운동화를 명호는 덥석 집어들었다. 어디 빨리 신어보자. 초라한 빨간 운동화 속으로 명호는 자신의 발을 구겨 넣었다. 생각보다 꽂기네. 낡고 낡아 하얀 나실과 겹올들이 여기저기 드러나 그 모습이 형편없었다. 신발장의 검정 고무신이 즐비한 가난한 살림이었지만 고집쟁이 미화가 엄마를 몇 달 조르고 졸라서 겨우 얻어냈던 보물 같은 운동화였다. 동생 신발이라서 그런가? 명호는 구멍나고 낡은 신발 코 사이로 금방이라도 엄지발가락이 터져나올 듯한 불안을 느끼며 좁은 앞마당을 뒤뚱거리며 한 바퀴 돌았다. 앞마당에서 뒷짐을 지고 왔다 갔다 하는 명호를 툇마루에 앉은 미경은 의아해하며 바라보았다. 오빠 얘가 도대체 왜 저러는 거지? 기쁨을 가득 머금은 얼굴로 동공이 이글거리던 명호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하얀 덧니를 드러내며 웃더니 번개처럼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앉은뱅이 책상 서랍 안에서 무언가를 날래게 잡은 명호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내들었다. 저것은 오빠가 아끼는 몽당 크레파스? 미경은 심상치 않은 오빠의 행동을 그저 묵묵히 주시할 뿐이었다. 오빠는 서랍에서 꺼낸 하늘색 몽당 크레파스를 집어들고 빨강 운동화 한 짝 속에 왼손을 집어넣었다. 오빠의 얼굴은 무언가 일을 저지르려는 듯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다. 툇마루에 앉아 잠시 멍하니 하늘을 우러르던 오빠 명호는 언니의 빨간 운동화와 크레파스를 집어들더니 손을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오빠! 언니의 신발이 뭐라는 거야? 언니의 낡은 신발을 물려받아 어쩌면 내년이나 내후년에 신어야 하는 미경의 여러 가지 걱정을 아랑곳하지 않고 명호는 빠르게 빨간 운동화에 하늘색 크레파스를 칠하기 시작했다. 명호의 이마에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힌 무렵 빨간 운동화는 어느새 하늘색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역시 난 하늘색이 좋다니까. 하늘색이 좋아. 미화의 빨간 운동화가 어느덧 명호의 하늘색 운동화로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이었다. 역시 난 하늘색이 좋다니까. 하늘색이 좋아. 명호는 하늘색 운동화를 손에 들고 좁은 앞마당을 나비처럼 날며 흥겨운 춤까지 추었다. 최대한 멋지게 보여야 돼. 나 혼자만 검정 고무신을 신고 갈 순 없어. 휘영청 밝은 달빛 사이로 불어오는 산바람. 명호의 하늘색 운동화도 별빛처럼 밤하늘 위에서 하얗게 빛나던 그런 밤이었다. 부푼 마음으로 거의 뜬 눈으로 긴 밤을 보낸 명호는 최대한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드디어 좁은 골목길에 첫 발을 내딛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겠지? 동생 미화의 빨간 운동화. 이미 하늘색 운동화로 가면을 쓴 그 낡은 미화의 운동화를 멋쩍게 신고 최대한 멋을 부린 채 비탈진 흙계단을 뒤뚱거리며 내려가는 장남 명호의 뒷모습을 엄마는 언제부턴가 가만히 내려다보며 지켜보고 있었다. 일요일이라 한산한 동네 어귀에 송이네 집에 사는 똥개 검둥이만이 꼬리를 살랑거리며 먹이를 찾아 동네 어귀를 킁킁대고 있었다. 멀리 학교 정문 앞에 반장 민우를 둘러싸고 저마다 멋을 한껏 부린 친구들이 제잘거렸다. 야, 너도 오징어 빼냐?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생선 장사를 하시는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는 친구 영철이가 명호의 마른 배를 살짝 누르며 행복한 윙크를 보냈다. 이모께서 어제 저녁부터 굶었더니만 배가 등에 붙었다고. 영철이는 마냥 행복해하며 썩은 이를 드러내며 웃었다. 와룡동 산동네 중턱에 자리 잡은 학교 정문을 지나 옛 선비들의 기가 흐르는 아랫동네 해화동. 그 조용하고 품위 있는 골목에 어느덧 명호와 그의 친구들은 도착했다. 얘들아, 모두 어서 오려무나. 우리 민우의 생일에 와줘서 고맙구나. 짧은 치마를 입고
예쁘게 화장을 한 민호 엄마가 문을 열어주며 말했다. 민호 엄마의 목소리엔 부드러움이 가득 흘렀다. 층층 계단 위를 환호성을 지르며 앞다투어 뛰어 들어가는 친구들을 앞서 보내고 명호도 녹색 철 대문 안에 발을 들여놓으려는 순간이었다. 넓고 넓은 푸르른 정원 잔디 위에 탁자처럼 놓여있는 초록 색깔의 커다란 탁구대가 명호의 작은 두 눈 안에 그림처럼 들어왔다. 세상에 이 넓은 정원에 탁구대까지. 걸음마저 멈춘 채 넋을 잃고 탁구대를 바라보던 명호를 민우가 크게 불렀다. 명호야, 뭐해 빨리 들어오지 않고. 알았어 민우야. 현관문을 향해 뛰어가는 명호의 눈동자에 어느새 탁구대는 사진처럼 박혀 있었다. 야, 이렇게 많은 음식은 처음이야. 할아버지 생신 때도 이런 상황 보질 못했어. 생일상을 바라보며 놀란 명호는 벌어진 입을 한동안 다물 수 없었다. 오빠 배고파. 국화빵 한 개만 사주라 오빠. 순간 밀가루죽도 감사히 먹는 동생들의 얄팍한 배가 명호의 가슴 속에 필름처럼 지나갔다. 오빠야 풀빵 사주라. 오빠야 배고프다. 어느덧 명호의 두 눈엔 이슬 같은 물방울이 맺혀 있었다. 영철이의 입은 쉬질 못했다. 쉬지 않고 입안에 무언가들을 넣고 우물거리던 영철이는 하얀 눈덩이 같은 케이크란 것을 한가득 입안에 집어넣었다. 야, 이게 꿈이냐 생시냐? 야, 명호야, 이거 먹어봐. 이게 바로 케이크란 거래. 그래? 어디? 어색하게 포크를 집어든 명호의 손은 작게 떨렸다. 와, 솜사탕보다 달고 맛있다. 와, 입안에서 사르르 녹네. 얘들아, 많이들 먹고 실컷 놀다 가렴. 민호 엄마가 부드러운 말투로 아이들을 향해 이야기했다. 아이들은 민우의 엄마를 향하여 예! 하고 대답을 하는 순간 명호는 상위에 있는 과자 몇 개를 번개처럼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아무도 안 보았겠지? 순간 누군가 명호의 어깨를 툭 쳤다. 명호야, 너 탁구 잘 치냐? 아까 들어오면서 탁구대를 한참 보던데? 반장 민우가 손님 접대의 기본을 아는 듯 명호의 호기심에 관심을 보였다. 응. 우리 탁구 치러 나갈래? 좋지. 명호는 그제야 안심하며 어색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런데 난 탁구를 못 쳐. 한 번도 안 쳐봤어. 상기된 얼굴로 수줍게 말하는 명호의 목소리는 호기심에 떨리고 있었다. 촌스럽기는 내가 가르쳐줄게. 자, 나가자. 민호와 명호가 정원으로 향하자 이내 아이들도 몰려나갔다. 야호! 야구 글러브도 있고 축구공도 있네? 영철이가 신기한 듯이 야구 글러브를 만지작거릴 때 명호는 난생 처음 탁구채를 잡아보았다. 자, 탁구채는 이렇게 잡는 거야. 민호는 명호에게 탁구채 쥐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이렇게? 그래, 아주 잘 잡는데? 역시 운동신경이 뛰어난걸? 반장 민우가 명호를
칭찬했다. 와, 계란보다 작은 공이 아주 가볍고 진짜 잘 튕겨지네. 정말 신기한걸? 흡사 거북이 알처럼 생긴 탁구공을 탁구채에 튕기며 민우가 소리쳤다. 자, 나를 잘 봐. 겨드랑이와 가슴 사이에 내 주먹이 들어갈 만큼 공간을 만들어. 민우는 누구에게 배웠는지 그럴싸한 폼으로 명호에게 탁구 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이렇게 명호는 민우가 시키는 대로 얼른 포즈를 취했다. 자, 가슴과 팔이 일직선이 되게 움직이는 거야. 민우는 계속해서 명호를 향해 포즈를 취하며 이야기했다. 이렇게 명호는 신이 나서 따라했다. 그래, 좋았어. 뽀얀 얼굴의 민우는 역시나 하는 얼굴로 명호를 향해 환하게 웃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튕겨볼까? 민우의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명호는 대답하고 있었다. 좋았어. 이때였다. 까만 먹구름은 순식간에 햇빛을 삼켜버렸다. 파란 하늘을 먹구름 천지로 만들어 놓았다. 화르릉 속에 하늘이 진동하며 천둥과 번개를 등장시키자 굵은 빗방울들은 앞다투어 땅으로 내리기 시작했다. 뭐야, 신나게 놀고 있는데. 네, 또 호랑이님께서 장가를 가시나? 에이, 갑자기 웬 소나기란? 친구 영철이가 심술이난 목소리로 털털거렸다. 아무래도 안 되겠어. 우리 안으로 들어가서 놀자. 갑작스러운 소나기에 놀란 반장 민우는 들고 있던 탁구채로 머리를 가리며 말했다. 탁구채를 손에 든 채 잠시 아쉬워하던 명호의 이마 위에도 차가운 빗방울이 세차게 내리쳤다. 순간 명호는 아차 싶었다. 내가 지금 신고 있는 하늘색 운동화 위로 굵은 빗방울은 흙먼지를 튕기며 튀어 올랐다. 헉, 안 돼. 갑자기 쏟아진 빗방울은 잠자리 몸통처럼 굵었다. 시야가 뿌옇게 흐려져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이나 굵은 소나기는 그렇게 계속 내리고 있었다. 안 돼. 만약에 하늘색 크레파스가 지워지기라도 한다면 영호는 금방이라도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하늘색 운동화를 신고 있는 영호의 두 다리는 민훈의 정원 한쪽 구석에 놓여있는 흙처럼 무겁게 고정되어 버린 느낌이었다. 영호야, 뭐하고 있어? 어서 빨리 들어오라니까. 현관에 서 있는 민우가 영호를 향해 한참 동안 소리내어 부른 듯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손짓하고 있었다. 안 돼. 이대로는 더 이상 도저히. 손에 쥐어있던 탁구채가 비에 젖은 땅 위에 힘없이 곤두박질 치는 순간 명호의 어깨는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명호는 초록색 철 대문을 향해 달렸다. 명호야! 명호야! 멀리서 민우의 목소리가 빗소리와 함께 들렸다. 왜? 10개가 넘는 계단을 단숨에 뛰어내려가며 명호는 힘들었다.
장대처럼 쏟아지는 굵은 빗줄기 사이로 소리라도 치고 싶었지만 가슴 속 말들은 더더욱 안으로만 잠겨들었다. 왜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명호의 답답한 가슴은 달리고 있는 두 다리는 서러운 그 마음은 저 멀리 우주 끝이라도 달려갈 것만 같았다. 쏟아지는 빗속을 빠르게 뛰어가는 명호의 서러운 얼굴엔 소나기보다도 굵은 눈물방울이 5월의 아카시아 꽃잎처럼 뜨겁게 빗속에 흩날리고 또 흩날리고 있었다. 서러운 명호의 마음은 그렇게 지구 끝, 아니 세상 끝, 우주 끝까지 달려가고 있었다. 비닐 우산 위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를 유난히 좋아하던 미경이 역시나 비닐 우산을 집어들고 작은 산마을을 한 바퀴 돌다 집을 향해 들어왔다. 파란 비닐 우산 위로 투두둑 튀어오르는 빗방울 소리가 템바로 앞에서 멈추려는 순간이었다. 대돌 아래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언니의 빨간 운동화가, 아니 오빠의 하늘색 운동화가 비에 젖은 채 가랑잎처럼 나뒹굴어 있었다. 엥? 오빠야가 벌써? 예상보다 빨리 집에 와 있는 오빠 명호를 반갑게 부르며 우산을 집어던진 미경은 방문을 활짝 열고 달려 들어갔다. 좁은 방 한 구석에 흠뻑 비에 젖은 옷을 입은 채 오빠 명호는 쪼그린 채 자고 있었다. 금방이라도 입고 있는 옷을 짜면 물이 한 양동이쯤은 나올 듯한 모습이었다. 미경은 오빠의 어깨를 잡고 흔들어 보았다. 오빠! 오빠는 아주 멀리 깊은 잠나라에 빠진 듯 꼼짝하지 않았다. 오빠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던 미경이는 왠지 불길한 예감에 밖을 내다보았다. 무슨 일이지? 오빠가 저렇게? 엥? 미경은 닫아놓은 방문을 다시 열었다. 장대처럼 쏟아지는 굵은 비 사이로 흙탕물로 뒤범벅되어 빛깔조차 알 수 없는 오빠의 하늘색 운동화가 미경이의 눈안에 들어왔다. 흙탕물이 베어 황토색 운동화가 되어버린 낡은 하늘색 운동화가 웬일인지 미경이는 슬퍼 보였다. 흙탕물로 옷을 입은 오빠의 하늘색 운동화가 오빠의 서러운 마음을 대신 이야기해주는 것 같았다. 오빠가 왜 그토록 서러운 몸짓으로 낮잠을 자고 있는지, 신발은 왜 그렇게 고아처럼 버려져 있는지를, 언제나 눈빛 하나만으로도 수많은 놀이를 함께하며 뜻맞는 천생연분 운우이였기에 어린 미경은 그 누구보다 오빠 명호를 잘 알 수 있었다. 좁은 앞마당엔 한없이 내리는 비를 맞고 누워있는 하늘색 운동화와 비에 젖은 채 깊은 잠 속으로 웅크려 들어가 버린 오빠를 번갈아 보던 미경도 오빠의 마음처럼 울적해진다.
그날 소나기가 그칠 줄 모르고 장맛비처럼 내렸던 그 어느 날, 오빠 기억나? 연두빛 맑은 소나기가 작은 산마을을 울리며 한없이 쏟아져 내리던 그날 말이야. 그날 비에 젖은 채로 흙탕물 속에 버려져 있던 오빠의 하늘색 운동화는, 그것은 어쩌면 가난이라는 굴레가 만들어 놓은 오빠의 작은 날개였는지 몰라. 지금은 이토록 흔한 운동화 켤레가 그 시절 우리들에겐 왜 그토록 귀했던 걸까?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때때로 우리는 소나기도 만나고 폭풍우도 만나지만 태양은 언제나 구름 뒤에서 밝게 웃고 있잖아. 오빠, 어린 시절 슬픈 기억들은 예쁜 추억 상자 속에 넣어두고 우리 태양을 향해, 더 큰 세상을 향해 힘껏 날아오르자. 희망은 언제나 우리 편이니.